자, 이제 어법 문제가 되겠는데 2차 시 두 번째 지문이다. 잘 보자. 자, 몇몇 나라들은 propose 제안해 왔어. tougher 가이드라인이야.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이야. 뭐에 대한? 결정하는 거에 대한. 뭐를? 바로 뇌 사망이지. 여기에 대한 소재는 바로 뇌 사망이야. 뇌 사망을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했다 이 말이야. 자, 뭐 할 때? 트랜스플란테이션이야. 이게 뭐냐? 바로 장기 이식이야. 이게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줬어. Transferring organs to others. 즉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게 바로 장기 이식이지. 이게 바로 is under consideration. 고려하에 있을 때 되지. 뇌 사망을 결정하기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왔다라는 거야. 자, 이해되겠죠? 자, 몇몇 유럽 나라에서 there are legal requirements. requirement는 요건이야. 법적인 요건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요건이냐? specify, 명시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접속사야. that 이하를 명시하지. 뭐를? 이런 요건이야. that 이하를 명시하고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어.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한. 바로 뭐냐? 전체 팀 닥터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over the diagnosis of death. 죽음의 진단이야. diagnosis 하면은 진단이 되겠어요. 죽음의 진단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 in the case of a potential donor 하면은 잠재적 기증자의 경우에 있어서 죽음의 진단에 대해서 전체 의사가 동의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됐습니까? 됐죠? 자, 이러한 법적인 요건이 중요한 거야. 맞지? 그래서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러한 엄격한 규제 뭘 위한? 뇌사를 진단하는 거지. 어디에서? 잠재적 장기 기증자에게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is는 주어가 뭐야? 바로 reason이 되는 거야. 단수니까 is가 맞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잠재적 장기 기증자에 대한 뇌사를 진단하기 위한 이런 엄격한 규제를 위한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뭐야? 바로 완화시키는 거지. 대중들의 두려움, 시기상조, premature, 중요한 단어다. premature, 시기상조의 진단, 뭐 뇌사의 시기상조의 진단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뭘 위한? 장기를 얻을 목적을 위해서 뇌사의 진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시기상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의사들이 말해가지고 빨리 장기 이식하자. 이렇게 될 위험을 좀 두려움을 완화시켜 보자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이식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장기 이식해도 돼. 이런 규정이 엄격해져야 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나 의심스럽다 이 말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이지. 상당히 엄격하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의심스러워. 뭐? 이러한 요건들이 대중의 의심, 뭐만큼이나 많이 그들이 이것들을 만든다. 중요하죠. 대의가 가리키는 것은 이러한 요건들이야. 이러한 요건들이 댐이 가리키는 것은 대중의 의심들을 말하는 거야.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들이 대중의 의심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많이, 되지? 대중의 의심을 줄일지 어떨지는 의심스럽다 이 말이야. 요건이 내가 볼 때는 엄격하긴 하지만 이게 맞지? 정말 엄격한가? 이런 대중들의 의심을 줄일지 어떨지는 맞지? 왜 되니까
줄일지 어떨지는 되게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것들은 즉 이러한 요건들이야 규제들 확실히 유지하고 있어. 잘못된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야. 대디야. 뇌사를 진단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요건들이. 이러한 요건들은 이건 뭐냐 사실은. 잠재적 장기 기증자에 대한 뇌사 판정을 내릴 때 여러 의사가 동의해야 된다. 엄격한 규정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까 이러한 요건들이 대중의 의심을 줄일지 어떨지 의심스럽다라고 했죠. 그다음 이러한 요건들은 확실히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대디야 뭐라고? 내 죽음을 진단하는 것이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게 만든 거야. 됐나? 바로 뭐야? 정확성이 부족한. 되지? 정확성이 부족하고 있는 이잖아. 이게 수식이잖아. 맞지? 이러니까 4번은 틀렸죠. lacking 돼야 되는 거야. 그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잖아 지금. 동사는 여기 있어. 수식. 그러니까 lacking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일관성의 문제로서 적어도 자 장기 기증자의 죽음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은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하고? 바로 즉각적인 베리얼, 매장이나 크리메이션, 화장이 화장. 화장이 뭐야? 묻는 거 맞지? 화장시키는 거 알죠? 이게 의도되기 위한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 지문이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말해보자.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은 장기 이식을 고려할 때 뇌사 판정을 더 엄격하게 하자는 지침을 제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잠재적 장기 기증자의 사망을 진단할 때 거의 전체 의사가 다 동의해야 돼 라는 법적 요구가 있어.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장기 적출을 위해서 뇌사를 너무 일찍 판정할지도 모른다는 대중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이런 규정들이 대중의 의심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조치 자체가 뇌사 판정은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자의 사망 판정 기준은 화장이나 매장할 때 있지. 이때 일반인의 사망 판정 기준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한 문장 정리를 하면은 장기 이식을 염두에 둔 뇌사 판정을 특별히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뇌사 진단은 부정확하다라는 거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가 있어. 따라서 일반 사망 판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됐죠? 오케이.